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에서 그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는 업종은 어디인가? 그리고 과연 버블이 생긴다면 어느 업종이 우리 눈앞에 나타났을 때, 어느 업종이 우리 실생활에 접목되었을 때 버블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자율주행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자율주행이 우리 눈앞에 나타났을 때 주가는 버블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까요? 이 현상과 팩트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나중에는 이 자율주행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그리고 기업은 어느 기업들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설레네요. 자, 현재 지금 자율주행의 레벨은 대한민국은 2.5 정도, 그리고 테슬라 기준, 구글 웨이모 기준으로는 레벨 3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도가 이 대한민국 자율주행 시스템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혀지고 있는데 대략 한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나 구글은 이제 3단계, 레벨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은 우리 인간 삶 속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간의 실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결국 이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비록 투자는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앞으로도 투자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2015년, 2017년 이때 바이오제약에 투자하지 않는 투자자들은 좀 소외감에 좀 휘달렸었죠.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만약에 이쪽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거나 투자를 하지 않는 투자자들은 훨씬 더 크게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벨 4 정도가 된다면, 지금 이걸 뛰어넘어서 이제 레벨 4 정도가 된다면 거의 뭐 완전 자율주행이에요. 물론 완전 자율주행은 레벨 5이지만 레벨 4 정도가 되면 대부분의 도로는 이제 사람의 조작 없이도 다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주차는 물론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2027년까지 레벨 4를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도 1조 원 이상의 이제 자금을 투자할 것이고 법과 제도도 개선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7월부터는 이제 레벨 3에 대한 상용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상 이 중국이라던가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보다는 훨씬 더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대한민국의 상황보다는 오히려 중국이나 미국을 보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 얼마 전에 그 G90이죠. 제네시스 G90을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좀 초밥을 먹으러 도로를 좀 시내 도로를 달렸는데 이 사람이 굳이 조작하지 않더라도 이 내비게이션으로 찍기만 하더라도 좀 괜찮게 가더라고요. 좀 안정성 있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와, 지금 굉장히 보수적인 나조차도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을 보면서 정말 속에 무언가 끓어오르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이 실생활에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레벨 3, 레벨 4까지 온다면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는 어떻게 변하겠는가. 특히 지금 많은 영상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는 전 영상에서도 다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 있고 어떻게 경제적 혜자가 있으면서도 앞으로의 주가는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토파일럿이죠. 이 오토파일럿 기술이 갖가지 영상을 봤을 때나 혹은 지인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만큼은 사람이 운전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기술력이 발전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발생한 소프트웨어로 인해서 이제 핸드폰이 안드로이드나 아니면 iOS 핸드폰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죠. 업데이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이 테슬라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투자자라면 반드시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도는 무조건 가져야 된다. 지금 시스템 반도체에 가지는 관심도 이상으로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서이지 이미 이쪽에 대한 기업들은 준비를 마치고 있고 법과 제도 역시나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글의 웨이모가 이제 레벨 4 이상의 그런 자율주행차를 만들 것이라고 밝힌 만큼 결국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가질 수밖에 없죠. 우리 인간 삶 속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인간 삶 속에 들어오면서 이 아이폰이 탄생했을 때 이상으로 스마트폰이 탄생했을 때 이상으로 자율주행의 사람들은 열광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되는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업종은 바로 자율주행이다.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 만도가 아닙니다. 이 만도는 대한민국 이제 대표주로서 그냥 띄워드리는 것이고 이 자율주행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저는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는 테슬라라던가 아니면 구글처럼 이 대형주보다는 그러니까 현대차라던가 현대모비스, 만도가 되겠죠. 이런 대형주보다는 그 밑단에 있는 기업들, 통신 쪽이라던가 뭐 카메라주들, 레이더주들, 라이더주들 이런 쪽에 대한 기업들을 훨씬 더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이 크지가 않아요. 제가 투자할 만큼의 매력도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밑단에 있는 것들, 특히나 이제 통신과 관련된 그런 기술력은 이미 5G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렸죠. 5G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통신과 같은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저는 분석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좀 시간이 날 때마다 그리고 변곡점이 좀 나타난다면 좀 기업들 위주로 또 영상을 좀 찍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점, 특히 뭐 실적주로서의 역할을 최소 5년 내에는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5G를 최초로 상용화한 것만큼 자율주행 역시나 통신 쪽만 본다고 하더라면은 전 세계에서 밀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카메라는 뭐 마찬가지죠. 카메라도 갤럭시를 통해서 그리고 아이폰에 이제 대한민국의 카메라 업체들이 부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도 굉장히 기술력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조금씩 그 기업들에 대한 리스트를 줄여나가신다면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통신 장비 회사들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5G를 필두로 해서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산업혁명은 누가 뭐래도 자율주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도 있을 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사람의 삶 속에 그만큼 깊게 다가올 만큼의 시간이 아직은 여의치가 않아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리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과는 또 다른 이제 인간에게 좀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킬 만한 기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인공지능에 앞서서는 자율주행을 먼저 봐야 한다. 그리고 자율주행에 앞서서는 전기차를 봐야 한다.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2020년 7월부터 이제 레벨 3 차량에 대한 판매가 이제 국내에도 허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2021년, 2022년으로 갈수록 벤츠라던가 테슬라, 그리고 구글 웨이모가 어느 차량과 어느 업체와 협력할 것인지, 구글 웨이모에서 단독적인 차량 브랜드를 내놓을 것인지 아직 모르지만 이 구글 웨이모까지 합세를 한다면 이쪽에 대한 경쟁력은 점차 뛰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사람의 삶 속에 점차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가 매년 30%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고 차량 판매 대수에서도 매년 30% 이상의 이제 판매 대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내연기관 차들은 성장성이 거의 뭐 없다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죠. 그만큼 전기차가 사람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빠르게 지금 유입되어 오고 있는데 저는 자율주행은 이보다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눈에 보이는 것이 굉장히 크고 또 사람의 시간을 훨씬 더 아껴주고 윤택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좋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그 중간중간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인명피해가 나면서 주가가 출렁거리겠지만 저는 그 출렁거릴 때마다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투자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전부터 자율주행을 많이 말씀드렸고 이 테슬라 중에서도 이 테슬라 역시나 이 전기차보다는 오히려 자율주행에 더 관점을 가지고 분석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비해서 제가 테슬라를 분석해 드릴 때 대비해서 대략 한 30% 이상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승은 결국 전기차에 대한 메리트가 아닙니다. 물론 전기차에 대한 메리트를 줬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보다 더욱더 큰 것은 바로 이 오토파일럿, 자율주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어떤 종목들을 위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만 하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 중에서도 제가 특히나 뛰어난 기업들을 선별해서 추후에 기속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업종인 만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뭐 1개 올릴 거 2개 올린다거나 3개 올릴 거 4개 올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분석 자료를 좀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 일단 대형주는 좀 빼겠습니다. 일단 대형주 같은 경우는 글로벌적으로 그렇게 경쟁력 있는 회사는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소형주 위주로 말씀을 드린다는 점, 그리고 아직은 실적이 그만큼 뛰어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매도 추천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를 하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통신 쪽이죠. 템트로닉스. 그리고 템트로닉스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추후에 물론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드리겠지만 통신 쪽입니다. 통신 쪽. V2X 쪽에 대한 그런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고 라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라닉스라는 기업도 아직은 실적을 이렇다 하게 내지는 않고 있지만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유무형의 그런 통신 장비라던가 유무형의 통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쪽에서는 MC넥스. 이 MC넥스 역시나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특히나 카메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뭐 이런 기업들과 협력을 하면서 굉장히 좀 기술적인 혜자가 이제 있는 것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부 위주로 그리고 엑스레이라던가 이런 장비 위주로 좀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제 라이더 제품이 이제 자율주행에 좀 쓰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기술력도 마찬가지로 뛰어나고요. 다만 테슬라에서는 라이더를 사용하지 않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를 분명히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구글이라던가 벤츠, 아우디, 현대차 이런 기업들도 라이더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그때는 좀 관심권에서 제외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지금은 뭐 테슬라 제외하고는 라이더를 반드시 써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독점적인 성장성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몇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뭐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이제 한컨 MDS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거의 유일한 엠베디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소프트웨어가 뭐 테슬라라던가 구글, 아이폰, 아마존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는 형편없죠.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 안에서는 어떤 소프트웨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따라서 주가라던가 기업에 대한 행방성이 갈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을 반드시 하시면서 좀 체크를 하신다면은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율주행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족대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